아침 인사 들어가자. 야, 잘들 잤느냐 산속에서. 어라 집봐. 영자야, 독자야, 순자야. 예자가 없네 예자가. 있구나. 밤새도록 사나운 짐승들에게 잘 무사한 게 제일 좋고. 홍실이 갖다 빠져갔네. 잘 잤는가? 아이고. 몽실이와 몽돌이 모자도 있다. 잘 잤어? 헤헤, 어냐. 아이고, 춥진 않았지? 홍실이는 좀 처음 자느니? 용건도 보고 가서. 이 집의 안주인 은희 씨. 몽돌이는 어디 갔어? 응? 아침에 운동해야지? 옳지. 적적함을 달래주는 녀석들이다. 매일 아침 상투를 틀어주는 은희 씨. 오늘 뭐 하실 건데? 오늘 예. 할 일이 많지. 이제 당장 날씨 일기가 춥지 않았어? 아유, 얼음은 것 같지? 설악산에 얼음 얼었다고. 얼음 어때? 예, 어제. 그러면 이 기온이 급가 있는데 밤새 추위를 느꼈잖아. 뼛속 깊이 파고드는 산속의 추위. 그래서 기온이 떨어진다는 소식이 가장 무섭다. 잘 됐어.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첫 번째 순서라. 신체 밟으는 수지의 부모라. 머리카락 하나라도 남겨주신 이 유산이요, 재산이요, 생명이니 소중히 할지니라 는 말씀이야. 장부지만 이쁘게 해야 돼, 이쁘게. 내가 마음에 들었어. 애썼네. 나는 이따 또 운동해야 되니까. 상투며 옷차림이며 도무지 요즘 사람 같지 않은 일명 씨. 강원도 양양의 산속으로 들어온 게 어느새 7년 전이다. 뭘 하려나 했더니 빗자루 돌리는 동작이 예사롭지 않다. 산중이라 주위에 아무도 없는 적적하고 단순한 생활. 그러다 보니 혼자서도 재미있게 지내는 법을 터득하게 됐다. 이야. 65. 그래도 아직 기력이 넘치나 보다. 이번엔 부러진 빗자루를 붙삼아 바닥에 글씨를 쓴다.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빗자루가 팍 부러졌네. 그 정도 해야지. 그러면 못 쓴다? 아니지, 붓이 되잖아. 자, 글씨가 되죠. 또 청소는 또 그렇게 힘들지만은 그렇게 청소는 또 청소를 적으로도 생각하고 이 낙엽이나 이런 게 쓸고자 하는. 그래서 또 무술로 탁, 이야, 뿌리니까 기분이 더 좋아. 내 기가 넘친다는 얘기. 이번에 보여주는 것은 선비춤. 일명 씨는 오래전부터 조선 선비의 삶을 꿈꿔왔다. 청소하다가 춤추고 가만 보면 가슴속에 타오르는 에너지와 열정이 많은 사람이다. 아니 그거 왜 그래 됐어요? 오래되니
하니까 또 이봐 영감님 키가 야하니까 그게 놀래가지고 이게 내가 아이고. 됐어. 이거 또 뭐 더 가야 되겠구만. 예, 또. 건강한 표시요. 내 기합 소리에 그냥 얘가 그냥 아이고. 갖다 대면 제자리에 주면 되지. 저런 뭘 손재주가 좋아 뚝딱뚝딱 잘 도고 친다. 제자리로. 자 이렇게 이제 했어. 이제 또 다리를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여기 또 이렇게 부러져도 그러면 남이 오면 야 이거 부러져서 이렇게 생각 멋으로 했구나. 저 오래 가겠어요? 오래 안 가요. 붙였지만 그러면 또 경제적인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살림을 하고 있으니까 힘들죠. 지인이 빌려줘서 몸만 들어와 사는 집. 선비의 아내로 살기도 힘겹다. 정기적인 수입이라고는 매달 19만 원씩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전부. 감자를 엮어 끓였어요, 제가. 이렇게 감자 엮어 끓이면 보호하게. 이웃에 계시는 분이 배를 타고 바다에 이제 깊은 데 들어가셔서 따가이 오셔가지고 저희들 그냥 생미역을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말렸어요. 말려가지고 이렇게 끓이니까 항상 이렇게 또 이거를 티각처럼 튀겨 먹어도 맛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부은게 이렇게 국물이 이렇게 부은게 어른하고 저는 또 딴 거보다도 형편대로 처지대로 진짜 살다 보니까 소고기는 뭐 본 적도 없고 아직까지 냉장고도 예, 뭐 이거 공개하는 거는 그렇지만은 제가 왜 비닐을 열렸나 하면 한 가지를 꺼내기 위해서 이게 문을 열면 다 이게 저거 여기 시원한 공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기 소모 때문에 제가 이제 두 번째 거 할 때는 이렇게 또 두 번째 거 하고 또 세 번째 거 할 때는 이렇게 세 번째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 위에 거만 필요하니까 먹는 것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반찬들 대부분 농사 지은 것들이다. 저희들은 여기 햇빛이 안 드니까 빨리 수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깻잎 심었던 거 깻잎 장아찌 이번에 담았는 거예요. 사내 진미는 아니지만 정성만은 그 이상이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집 대신 마당에서 식사를 하는 부부. 몽실이랑 밥 먹었나? 그래 먹고 이제 감자 엮고 끓였는데 괜찮아요. 맛있구만. 조금씩 먹죠. 괜찮네.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가난해도 주위에 되도록 신세지지 않고 형편대로 살아가려는 부부. 음식 먹는 데는 쌍놈처럼 먹어야 돼 양반도. 이렇게 먹는 거지.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고 자족의 기쁨을 아는 것도 선비의 덕목일 터. 자네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 말을 써 나중에. 그 말 들으려고 또 나도 하고. 표현을 하니까 표현. 좋으면 좋으면 싫다 싫다. 가슴에 넣으면은 가슴 아리가 돼. 병이 된다는 얘기야. 가슴에 쌓아두면 병이 된다는 걸 일명 씨는 누구보다 잘 안다.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한 이날 오후. 여름에는 빗물에 목욕하면 때가 잘 가요. 옷도 빨면 때가 잘 가고. 그래서 뭐 먹는 물이나 빗물이나 뭐 똑같으니까 여기다 나물 씻고 받아가지고. 물 한 방울도 아끼려는 마음이다. 채광이 잘 되지 않아 낮이어도 컴컴한 방 안에서 선비가 가야금을 탄다.
소인 서툴러서 뭐 좀 음정이 고르지 않는 면도 있고 연주형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크게 뭐 부족한 점은 없어요. 가야금 밑에도 또 선생님 글귀를 써주신 것 같아요. 보셨습니다. 그렇죠. 이건 좀 또 이렇게 이게 못에 무아일선입니다. 그래요. 제가 늘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인데 딱 어울리는 글귀입니다. 나를 없애고 내 마음을 음률에 타서 그러면 신선이 되지 않을까 이 소리를 켜는 자나 듣는 자나. 그래서 좋은 말이 또 한 점 글씨를 넣으니까 아름답잖아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습기 때문에 집안 곳곳엔 곰팡이 투성이다. 뭐 벼루와 먹이 꼭 벼루에 먹물이 있어야 된다는 개념을 보십시오. 이것도 이제 벼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 현상이 어떻게 뭘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바로 그냥 습도는 종이하고 아주 극한이나 다만 이런 경우 이렇게 이제 나는 이용을 하죠. 탓하지 않고. 30년 동안 써온 붓글씨. 한때는 가난해서 종이 대신 바닷가 모래밭이나 갯벌에서 글씨 연습을 한 적도 있었다. 굴 한 점 넣어놓으면 이렇게 이것과 잘 어울리죠. 잘못 쓴다고 붓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종이를 탓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연의 요건을 다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 현상들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수능이라는 거예요. 이제 벼루가 없고 저거 없으면 요게 자체가 지금 또 이제 궁하면 방법을 또 찾으면 된다는 것. 글씨만 쓰면 되잖아요. 벼루가 없다고 한탄하고 종이가 없다고 한탄하고. 이거 보세요. 이거다 보면 작품 아니야? 보세요. 방바닥 장판 위도 당장 화선지가 된다. 뭐가 종이가 없고 가난하고 그래. 이거 닦으면 되는 거고 놓고. 결핍이 일깨워준 지혜와 내공인 셈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하나 예술이야. 이거 닦으면 되는 거고 이거. 이런 채들이죠. 이런 이제 연필이나 부패가 또.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는 일명 씨는 독학으로 글씨 실력을 연마해왔다. 세상에 좋은. 어릴 때 고향의 서당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붓글씨의 기본을 잠깐 배운 것이 계기가 됐다. 불을 달면서 이게 붓만 잘 써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볼펜 글씨도 잘 써야 됩니다. 습관을 놓치면 안 돼요. 붓으로만 하면 연필을 못 쓰고 연필로만 하면 붓글씨를 못 쓰고. 그래서 병행해서 공부하는 자료가 되는 거죠 이게. 여기도 수학, 필지, 서체본이라 이렇게. 피나는 노력으로 자신의 글씨체를 만들어 온 일명 씨. 전북 순창에서 사형제 중 마지로 태어난 그는 영특하단 소리를 많이 들었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 때 가난 때문에 학업을 접어야 했다. 기울어진 집안 살림 때문에 암울했던 시절. 곧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장이 된 그는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동생들 공부시키려고 인쇄소, 양복점 등에서 닥치는 대로 일했다. 저도 도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또 생업과 또 가장으로서 또 부모를 모시는 자식으로서 지아비로서 살았습니다. 도시 생활을 또 30여 년 도시 생활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삶의 무게가 갑자기 예고 없이 젊은 날이 오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극단적인 환경과 처지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동굴등을 떠돌며 글씨만 썼다. 첫째 동생이 병으로 죽고 아내마저 삶에 지쳐 그의 곁을 떠난 후였다.
위대하게 평가해주고 격려해주고 오히려 내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왜 글을 잘 쓰시고 이렇게 멋지고 이야 이 우리 의관을 하고 대금수를 들려주니까 이것은 우리 힘이 난다 당신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은 그에겐 새로운 세상이었다. 가장으로 사느라 펼쳐보지 못했던 꿈과 못다한 배움의 한을 글씨를 통해 보상받았다. 이 틈에도 허드렛 일을 하며 어머니와 아들을 돌봤던 일명 씨. 그 후 실력을 인정받아 공식 행사에도 초대를 받았다. 또 찾아가는 서당을 운영하며 본격적으로 선비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런 날 이렇게 그냥 뭐 아니 이렇게 멋진 날 방에서 이렇게 있으면 되나? 비 오는데 우리 집에서 어디서 잡힐 때가 있어? 아 이 사람아 이야 어떻게 이런 날 이게 음식만 먹어 저런. 전 집주인이 놓고 간 오디오. 야. 풍류를 아는 일명 씨에겐 고마운 물건이다. 난 누룽지가 제일 맛있어. 은희. 이런 날이면 뭔가 생각 안 날까? 나 그런 거 안 어울려. 이 다정한 남자 왔고. 왜 그래? 수줍어? 뭐? 저런. 엄마가 은희 씨. 아유. 은희 씨. 욕심이 너무 많이. 야, 은희 씨가 뭐 은희 씨. 아유, 이 상중에서 뭔 누구가 잡히나요? 은희 씨가 뭐. 저런. 첫 아내가 떠나고 일명 씨는 20여 년 넘게 혼자 살았다. 많이. 빨간색 대령. 아유, 눈물이 나올라네. 하도 감격을 해가지고. 해봐. 정말 그때 떨어지는 어느새 벌써 갈잎과 응? 그래서 낙엽이 떨어져서 똘 떨어지는 그리고 비에 촉촉이 젖은 이날 비 오는 날 있잖아요. 그렇게 무도 잡으시면 더 심란해지니까 좀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봐. 이그 비 오는 날에 어? 외출? 아니 엊그저께 있던 걸 잊어버렸어? 예. 옆구리 콕콕 찌르면서 잘 살자고. 자꾸 잊어버려 이제는. 이런 날 이렇게 들어봐. 감성 충만한 일명 씨. 은희 내 사랑을 받아주. 어쩌? 꽃잎에. 입에 물을? 아 받아준 거야? 예. 받았으니까 받아준 그렇지. 거지. 그럼 우리 저 조용한 데로 한번 가볼까? 조용한 데로. 따라와. 어딜 데리고 가요? 일단 저 조용한 데로. 금세 떨어져 낙엽이. 7년 전 만나 이 산속으로 들어온 두 사람. 그 인연도 운명 같았다. 결혼에 실패하고 헌옷을 파는 알뜰 매장을 운영하며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한 은희 씨. 냄새나고 동굴과 차량에서 생긴 씻지를 않으니까 용모가 단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조금 참 이 표현이 좀 멉니다만 자기들끼리 이러고 피하고 싶고 들어갔더니만 아주 그 아리따운 여인이 사장께서 주인께서 이렇게 인사를 꼴받고서 이제 필요한 옷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차 한 잔 마시죠 그래요. 당연히 어디를 간들 나는 그런 대접 받고자 하지도 않는데 차를 마시라고 그러니 참 내 생에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 20여 년. 왜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돈보다도 따뜻하게 제가 아플 때 물이라도 하나 떠줄 수 있는 분. 혼자 있을 때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뭐 누가 뭐 아픈 줄을 압니까? 혼자 있으니까 당연히 뭐 저 혼자 해결하겠지. 그 주위에 따뜻한 그런 정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받아보지 못하고 혼자 해결을 해야 되니까. 외로웠던 은희 씨는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안정을 원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고 고맙단다. 보일러 시설이 있긴 하지만 연료비 걱정에 쓰지 않는다. 물도 장작불에 덮이곤 한다. 여자. 닭들이 텃밭을 헤집어 놓은 모양이다. 잡는 법 있어. 코너에 보라. 야 명자, 너 이거 들어왔어? 이거 다 빠졌네 벌써. 예자라는 게 명자라고 그랬대. 예자요? 누굴 보면서도 몰라? 아이고 상추밭을 그냥 아주 다 빠져버렸어요 벌써. 그냥 한번 해보자 이거. 선비라면 문물을 겸비해야 한다는 일명씨. 그래. 몽돌이. 헐. 재밌게 산다고. 재미있어서 재밌게 사는 게 아니라 재미없는데 재밌게 사는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한때 자신의 처지를 원망했던 일명씨가 인생의 황혼역해 깨달은 지혜다. 이 목욕통이 우리는 목욕통. 말 그대로 노천탕이다. 아직 덜 푸는 거 조금만 더 돼. 별난 세상 다 와보지. 아이고 참. 눈 올 때 더 멋지. 이걸 뭐 끝나는 거야? 귀찮고 번거로운 일도 즐겁게. 부부의 닮은 점이다. 눈 올 때는 더 멋져요. 비 올 때도 멋지고요. 항상 여기 펄펄 끓는 물 도시 있으면 안 써보죠. 펄펄 끓는 물. 네, 적당하고요. 이거 식으면 얘 또 식물요 갖다 놨고요. 찬물도 여기 있어요. 중국산. 얘 등도 지 해야 되겠네. 오늘따라 이거 참 노천탕이 불편하네. 궁핍한 삶이 궁상스레 보이면 어쩌나. 그게 일명씨의 걱정이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아들과 사회에서 자리 잡은 동생들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도 그 이유. 경건한 마음과 또 때 묻은 마음 여러 가지를 씻어낸다 해서 의관을 정제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목욕 재개라고 합니다. 저만 인간의 학문에 안 하고 제를 올린다든가 국가 행사를 한다든가 집안에 뭔 행사가 있으면 분명히 몸을 단정하게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이사라도 가는 것처럼 짐들이 잔뜩 나와 있다. 출타 한번 하려면 이 소동이다. 아 무리가 안 있을까? 내가 용량을 알아. 아 근데 어리무게 짐 무게 계산 안 하시면 생각한 건 마누라 뿐이고. 또 요때 이게 그랬잖아. 누가 생각해줘. 만반 바다에 가면 65의 나이엔 다소 무리가 될 법도 한데 한번 해볼까 또? 아이 또 부러져요. 그렇지. 매일 운동으로 단련해온 덕을 이럴 때 톡톡히 본다. 집이 산중에 있다 보니 이런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야 이거 만만치 않네. 좀 쉬었다 합시다. 세월을 비껴갈 수 없는 게 누구나의 운명.
애썼다고 누가 해준 사람도 없고. 제가 박수 치죠. 자태 그래도 자네가 있기에 그 힘으로 인과 함께 이 길을 이야 또 시가 하나 나오거든. 중심을 잡는 이다. 무겁고 버거운 삶의 짐 앞에 이제는 순응하게 된 65의 남자. 아리랑 고개로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그의 아내는 고갯길도 마다하지 않는다. 나를 버리고 가시느니 힘드니까 이렇게 어차피 가는 거 즐겁게 가지. 다 왔네.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세워둔 승합차. 고생하셨습니다. 아, 집이 있는 곳까지는 차로 갈 수 없어 이곳에 세워둔다. 이게 먼저 들어가서 잘 잡아야 돼. 어딜 가길래 병풍까지 한 살림을 들고 나온 걸까? 문제가 있어요. 짐을 실어놓고 집으로 돌아와 문단속을 하는 일명 씨. 그렇게 옮기고도 또 가져갈 짐이 있는 모양이다. 별일 없지? 네. 안 들어가야 돼. 그 사이 은희 씨는 고운 한복으로 갈아입었다. 내리막에서 잘 잡아야 돼. 잘 잡아야 됩니다. 보통 산 아래까지 걸어 다니지만 짐이 있을 땐 자동차 신세를 져야 한다. 아이고 힘이 없어서 차가 무거운 데다 짐이. 운전 좀 잘하세요. 운전요. 아이고. 아이 베테랑이니까 이 길이 조금 비포장이라서 그러지. 그래도 40년이라는 참 믿어. 그런데 이 짐이 못 믿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 잡으라는 거 아닌가? 잡고 있어요 지금. 뒤에 와서 못 견딜지도. 잘 잡아. 거기나 잘 잡아. 네, 거기나 잘 잡아. 이거 지금 저 45도의 경사. 짐이 쏟아져 내리기라도 하면 낭패. 외출 한번 하려면 생고생이 따로 없다. 꽉 잡아야 되니까. 예. 안전사. 얼마나 안전 사고 아주 뭐 조심하라고 해서 제가 잘 잡고 있잖아요. 그 또 살살하시니까. 이 많은 짐을 싣고 어딜 가나 했더니 도착한 곳은 연어축제가 열리는 곳. 양양군의 주최로 열리는 이 행사에 일명 씨도 초대를 받았다. 싣고 온 짐은 부스를 꾸미는 데 필요한 것들이다. 명색이 조선에서 온 선비의 부스니 이 정도는 기본이다. 아니, 다 피면 안 되고. 야, 우선 놔둬. 병풍의 글씨도 일명 씨의 작품이다. 이거 한 번씩 잡아준 게 낫다. 이런저런 행사에 초대를 받는 것도 글씨 덕분이다. 어느 정도 모양새가 갖춰졌다 싶은데 얘까지 왔으니 선비의 풍채를 뽐내지 않을 수 없다. 행사 시작 전까지 시간이 있어 구경에 나선 부부. 제철을 맞은 연어들이다. 사람들 틈에 눈에 확 띄는 두 사람. 감사합니다. 근데 연어를 판매하는 곳에도 들러본다. 3만 원이고 이건 3만 원. 네네, 무게하고 크기 차이입니다. 예. 씨알이 굵기로 소문난 양양의 연어다. 육안으로 그 판별을 하기는 70%. 오늘 연어 축제 현장에서 일명 씨가 할 일은 가훈 써주기다.
이곳을 찾은 이들의 주문을 받아 글씨를 써주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글씨 잘 쓰는 서예가로 알려진 일명 씨. 첫 작품이 완성됐다. 자, 내 청춘 멋져요.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받았다 여기서. 이거는 뭐예요? 일단 마를 때까지 걸어두어야 한다. 가온을 써달라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써달라는 내용도 다양하다. 일명 씨에겐 이런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이다. 남편은 글씨 쓰느라 분주하기만 한데 이 틈을 타 부스 안을 빠져나오는 은희 씨. 갑자기 쓰레기를 뒤지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대체 무슨 일일까? 여기 안에 다 버려놨잖아. 은희 씨가 줍고 있는 것은 면장갑. 사람들이 쓰고 버린 것들이다. 장갑을 연어 축제에 오면 이렇게 쓰고 고기를 자꾸 버린 거 있어요. 막 아무데나 버리고 가요. 그럼 이거 주가지고 가가지고 빨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네. 이제 손님들이 한번 쓰고 버리는 거 제가 주다가. 작년에도 장갑을 주워 갔었다. 한복까지 곱게 입고 오셨는데 그래가 늦게 나왔어요. 한복을 입고 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보면 본장님 체면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없을 때 나왔더니 이제 오늘은 많이 안 나왔네요. 한참 쓰레기를 뒤지고 있을 때 장갑 필요하세요? 새 장갑을 주겠다는데 그냥 내뺀다. 장갑 줄 건가 본데 네? 필요하냐고 물어보던데. 아 그것도 필요해도 아 이게 좋아요. 또 다른 사람은 그 깨끗한 거 쓰셔야죠. 행여 남편이 눈치챌까봐 살금살금 들어간다.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 안 봐도 알기 때문이다. 이래도 몰라요. 분장님 모르셔 이러면.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인다. 기다림. 어우. 날마다 기다림. 날마다 기다림. 너무 멋있다. 일명 씨는 몰려드는 신청자들의 가훈을 써주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다. 배움을 중단케 만들었던 가난과 고달팠던 세상사. 하지만 글씨를 쓸 때면 눈물도 아픔도 잊곤 했었다. 나는 예쁘다. 한 글자 한 글자에 혼과 정성이 담겨 있다. 평소에 키를 잘 조절하고 단련시켜야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견딜 수 있고, 보다시피 많은 채가 같은 것 같아도 온 그 획수 하나에 다 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기진, 맥진 내지는 소진을 해야 될 그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받은 글씨다. 대기만성. 35의 나이에 붓을 든 그에게도 울림을 주는 글귀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몇 번이고 다시 써야 직성이 풀린다.
소인 물러갑니다. 아유 우리 때가 이거. 자, 선생님, 소인 물러갑니다. 예, 차분하게 이제 차분하게 한번 하자고.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행사 담당자와 인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두 사람. 돌아가는 길이 제일 좋지. 자, 애썼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저 달 보소. 곧 보름달에는 저 동해안에 달이 떠오르네. 다음 날 다시 연어 축제가 열리는 곳을 찾은 두 사람. 그런데 리모컨이 말썽이다. 고장난. 저런. 보통 행사의 사례비는 교통비와 재료비 정도. 그래도 마다하지 않는 건 자신을 인정해 준 게 고마워서다. 불러줘서 감사하고. 오늘 여기서 또 할머니 아이고, 소인 또 이렇게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님 여기서, 여기서. 오늘 일명 씨가 할 일은 어제와는 다른 일이다. 사람들이 잡아온 연어의 탁본을 뜨는 작업이 한창이다. 손님들을 유치하려는 주최 측의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다. 이 탁본에 글씨를 써주는 것이 오늘 일명 씨가 할 일. 그의 필체는 힘있고 자유롭다는 평을 듣는다. 지금 말라야 되니까 저기 좀 말르세요. 오늘 행사에는 지역의 다른 서예가들도 초대됐다. 그런데 어느 남자가 나타나더니 자기 자리라며 비키란다. 내가 물러가겠습니다. 아니, 회장님, 됐어. 소인 물러가면 돼. 아유, 왜 그래? 주최 측에 착오가 있었나 보다. 야, 내가 물러가면 되는 게 해결되잖아. 이런 부분 없지, 서로 간 상호 간. 자, 무례가 많았습니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모양이다. 뒤도 돌아다보지 않는다.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려는 은희 씨. 그러나 역부족이다. 정식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행색도 초라하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곤 하는 일명 씨. 내가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세상에 나오면 안 되지. 내가. 세상의 편견 앞에서 다시 상처를 받고 만다. 봤잖아. 내 집인데, 내 땅인데. 이거 내 자리인데. 그게 뭐. 근데 내가 그 질서가 파괴가 됐다고 해서 지적만 해줬어. 이건 내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나 큰 틀에서 보면 이 부족한 소치라. 결론은 내 탓이야. 부족한 소치. 부족한 스승을 삼아. 난 이런 것을 스승으로 삼아. 돌아가는 길. 대화도 없이 분위기가 무겁다. 은희 씨도 말할 수 없이 속상한 표정이다.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바닷가로 온 일명 씨. 확 트인 바다에 답답한 마음을 싣고 싶었다. 하나를 보내고 나면 또다시 밀려오는 세상의 파도. 갈 길을 이렇게 문득 망망대해에 혼자 떠 있는 듯 외롭고 쓸쓸하다. 그렇다 하지만 순수한 아내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미안하다는 게 무능하고 부끄러운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민망하다. 그리고 또 이게 따지고 보면은 세상 내 삶도 그렇다 이 말이야. 그거 아닌가? 이럴 수가 있지만은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나 또한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 그래서 이 누더기 있고 그저 잘못하면 무릎 꿇을 줄 알고 그냥 그저 자신이 받은 상처도 상처지만 아내의 마음이 많이 다쳤을까 봐 위로해 답이 준다. 나왔지? 제 마음이 아플까봐 그러는데 제가 마음이 아파하면 또 팀장님은 또 더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풀어줘. 예, 서로가 풀고 참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뭐 못 먹고 살고 뭐 가난하고 집이 없고 그거보다도 너무 그냥 힘들게 몸으로 굶으면서 해왔기 때문에 훈장님은 당당하신 것 같아도 여린 마음도 있으시고 마음이 여리시고 조금 순수한 면이 있으시죠. 김 여사, 네, 여보. 부드러운 남자예요. 아이고,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청명하고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이를 가지고 이 부드러운 남자야. 자신을 얽매는 세상의 편견. 인적 드문 산중이 가장 편한 것도 그래서다.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도 같다. 좋아. 네. 오늘 뭐 어떻게 뭐 좀 슬프게 들리네. 바닷가에서 그런가? 그건 자네 감정이 그런 거. 그러니까 감정이 조금. 이번엔 슬프다는 아내를 위한 순서다. 이렇게 한바탕 놀고 나면 마음속 응어리들이 좀 씻겨 나갈까? 감사합니다. 오늘 해방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옛날 이런 때 선배 춤만 추는 줄 알았더니 이런 춤도 잘 춘다. 이것도 돌리고 또 고고도. 이런 날은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산중에 고즈넉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반겨주는 식구가 있으니 푸근하다. 이래서 집이 최고다. 고생하셨어요. 아니 이게 허허 신발은 신발대로 누가 그랬는가? 어디서? 누가 그랬어? 몽돌이 아들 녀석이 그랬어? 네가 그랬어? 이러봐. 미안해? 사과하는 거야? 응, 그래야지. 앞으로 교육이 필요해, 아직 너는. 엄마같이 철저한 교육이 필요해. 기본적인 교육이 이수하지 않았어, 아직. 뭐, 이 몽돌이 책 어디 가서? 곰팡이가 다 갔네 이게. 맞아. 이거 무슨 책인가 모르겠어요. 몽실 책 아닌데. 어이, 잘하네. 자, 물어. 그렇지, 스스로 해야지. 명심보감에 보면 계산편이라는 편이 있어요. 공자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자활 착한 일을 하는 자는 하늘서 보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하늘서 화를 내린다 해서 뿌리는데도 거두니라 하는 말씀. 그것은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 이거.
너는 안 가면 자식이 그러면은 혼쭐은 못 낼 망정. 알았는가? 알았으면서 똑바로 해야 돼. 손. 맹세했어. 좋아. 잠깐 잘했어. 했었네. 그만. 공주라. 하이. 그렇지. 잘하네. 띠띠빵빵. 도망갈 생각을. 아유, 잘하네. 잘하네. 그렇지. 주차장. 그만. 아이고. 교육을 해야 돼. 그지? 잘해요. 아기 때부터 예, 잘해요. 훈장님 제자네. 훈장님 1등 제자예요. 아직 시작을 못해서 이제 시작만 하면은 이제 몽돌이도 한 일주일만 교육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저도 교육 받았잖아요. 야들 1등 제자들 말고 저도 교육 받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전 3년 동안 죽을 뻔했어요 아주. 싹 신놓고 갔는데 우리 몽돌이가 아버지 신발을 막. 충주 시내에 살았던 은희 씨에게 산중은 낯설고 불편하고 지루한 곳이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지만은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 인내하고 끝까지 가정에 대한 그 행복 그런 걸 찾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2번의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또 행복한 가정을 찾았기 때문에. 과분할 정도로 저런 분이 나보다 더 닦은 분이요. 나보다 더 도를 닦았으니까 저러지 명품이요.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앞길이 훤한 것도 아니고 캄캄한데. 이날 오후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듯 일명 씨가 책을 펴들었다. 혼자 붓글씨를 익히고 소학, 중용 등을 공부하면서 그가 롤 모델로 삼은 인물은 율곡. 저로서는 정우가 아주 그 지역에 고향에 많은 재력을 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그 뼈대를 세우고 터전을 일궈서 6남매를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유일하게 이 아들 대째 되신 분이 저희 이제 할머니 쪽으로 그 이제 유학을 해서 일본으로 유학까지 다녀온 아버지. 그런데 가세가 기울고 아버지가 병마에 시달리면서 공부를 중단할 지경에 이른다. 중학교를 중퇴한 채 동네 서당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하며 울분을 달래던 그 시절. 읍내 가서 찐빵하고 돼지고기를 얼마큼 좀 사오느라고 제법 먹더니 얼마 가진 기억이 안 나지만 상당히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준비했던 돈하고 그 돈이 되면은 이렇게 그 아까 계산했던 노선을 타고 현장을 떠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뒤도 안 보고 벌써 여기 주식에 읍에까지 단숨에 그냥 아마 쉬지도 않고 100m 10초 정도는 뛰었을 겁니다. 한 4km 돼요. 서울에 올라온 지 1년, 2년쯤가 되는데 정보가 왔어요. 고향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어린 동생한테 정보가 왔어요. 나도 어리잖아요, 18살. 근데 밑에 3살, 4살 타인데 뭐 힘이 부족하고 뭐 인적도 없고 뭐 한두 사람 동네 어른들 힘을 빌어서 그 인근에 공동묘지에 갔다거든요. 그게
그 죄책감은 지금까지 가벼워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기행이라고 말하는 일명 씨의 삶 속엔 이런 아픔들이 스며 있다. 다음 날 아침, 은희 씨가 일찍부터 빨래를 한다. 세상 속에서 어지러웠던 마음을 말끔히 지우기라도 하려는 듯이. 연어 축제 현장에서 주워온 장갑들이다. 와서 헹구니까 깨끗하네. 산에는 나무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장갑이 필요해요. 그래서 새 거 못 사드리니까 장갑도 끼면서 드렸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주워다가 제가 좀 편하죠. 변변히 돈 들어올 데 없는 살림엔 아끼는 게 상책이다. 고맙기도 하지만 못마땅한 게 있어. 아니 장갑을 조금 쓰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든가 그냥 좀 빵꾸나고 뭐 쓰다가 때 묻으면 휙. 자네가 이러니까 참 맨날 가만 있어봐. 작년 것도 남았는데. 아껴서 쓰셔야 돼요. 원래는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 응. 근데 다 입을 막는 이유가 뭐야? 그럴 일이 있어요? 아내를 산중에 데려와 고생만 시키는 게 미안한 일명 씨. 따라오십시오. 내가 장난감 보여줄까? 보여드릴까? 갑자기 뒤편으로 안내를 하더니 전 주인이 놓고 간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낸다. 가십시다. 비켜봐. 내가 이왕 말하는 거. 이게 모두 주워서 빨아놓은 장갑이란다. 작년 이후로 지금 쓰고 1년 만에 요 정도 썼어요 지금. 4봉지인가 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틈만 있으면 그냥 지나가다가 어디 공사하신 분 인분들한테 가요. 다짜고짜 가서 이거 그냥 싸게 드릴 테니까 그냥은 못 드리고 먼저 1,000원이라면 100원, 200원 받고 팔고 요건 못 팔았나 봐요. 작년 재고예요 말이야. 나도 요거 내가 쓰고 한 봉지. 요 쓰고 남은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올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굳이 뭐 당당하다고 자랑거리는 안 되지만 그러니 내가 이 장갑 한 컬레 쓸 적에 그냥 쓰겠습니까? 몇 번 써야 하고 떨어져야 되고 어쩔 때는 또 꿰매요. 이렇게 많은데 좀 버리면 이거 있으면 이제 또 하다가 빨아서 꿰매요 바느질로. 나 손 들어 손 항복. 그냥 나 항복을 해 그냥 이 아내한테. 나 좀 구해주셨으면 좋겠어. 이 장갑이라도 좀 마음 놓고 쓰겠고. 이게 정말 내 매질을 놓는 거예요. 스승이에요 스승. 아내에게 앞서서 나를 그러니 내가 게을리할 수가 없죠. 보답하기 위해서 뭐라도 애끼게 되고 그 뜻이 새겨 있으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매달 국민연금 19만 원을 갖고 살림을 꾸려가자니 아내의 고충이 얼마나 심할까. 그래도 주위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고 형편과 저지대로 살려 애써왔다. 산중에 자리 잡은 보금자리, 지인에게 빌려 쓰는 집이다. 며칠 후 깜짝 놀라. 외출을 앞두고 뭔가를 찾는 일명 씨. 아니 없어. 보자. 상모자 때문에 아주
없어요. 제가 다 지금 봤어요. 오케이. 한참 동안 찾아도 나오지 않으니 불안해진다. 산을 내려가 볼일을 보다가 어디에 흘리기라도 한 건 아닌지. 없으면 그거는 좀 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고 근데 쟤들 형편도 그렇고 근데 지금 당장 지금 남들에게는 모자 하나쯤 별게 아니겠지만 선비에겐 필수품이다. 옷들도 대부분 남들이 입던 걸 고쳐 입는 형편. 게다가 찾는 모자는 아무 데서나 파는 그런 물건도 아니다. 오늘은 어디에 볼 일이 있는 걸까? 나이가 들수록 산중 생활도 버거워진다. 모자 걱정에 불이 나게 차로 달려간 은희 씨. 네. 네. 있어요. 아이고. 진짜 매번 그러시서 그냥 나까지 간이 콩알 맛하고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라도 소중한데 저희들은 고무줄 하나도 소중한데 이 제일 중요한 것을 그래 없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기가 막혔어요. 너무 깔끔해지 마. 영감님 뭘 뜯어? 상투 뜯다 보면 진짜. 꼴 성질이 나면 막 틀리. 지금도 은근히 뭐 아이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렇게 종해내면 뭐 간이 콩알 맛했다니까는 지금요. 아이고 어떡해.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느끼지. 절대 못 속여. 저런. 아휴 잠시 머리가 좀 아팠어요. 경사가 심한 산을 내려가려면 여간 긴장되는 게 아니다. 고속도로로 접어든 것을 보니 오늘은 갈 길이 먼가 보다. 도착한 곳은 서울. 두 사람이 빌딩 숲 사이에 나타나니 조선시대에서 방금 날아온 듯 더 대비가 된다. 두 사람이 찾은 곳은 전통의 거리 인사동. 아, 그거 홍보 학생들인가? 이거 나하고 한번 할까? 틀어보고 한번 틀어. 음악 틀어보고 춤 한번 추자. 우리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어찌나 반갑고 기특한지. 그래서 흥에 취해 양반춤도 선보인다. 이곳은 일명시의 오랜 단골 가게. 당에 어때 뭐 간간해? 잘 계셨습니까? 예. 종이와 먹 등을 파는 가게다. 서울에 자주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한 번 올 때 구입을 해가는 편이다. 또 부채. 이렇게 좀 마음 놓고 물건도 많아서 좀 써봤더라면, 어?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좋은 재질로 이렇게 많은데 일단 이 한 자를 못 구해가지고, 어? 이야, 이 한 자를 가지면 천하를 얻는 거라. 예, 조금 지금. 그러니 백만장자가 안 부럽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예. 예. 몰라갑니다. 안녕하십시오. 예. 은희 씨가 앞서 들어간 곳은 옷가게. 오래전부터 잘 아는 집이다. 자주 못 뵙고 못 찾아뵙고. 예,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온 김에 네. 몇 분 이렇게 아는 분 이제 다 떠나고 없고 그래서 자, 또 이렇게 다녀갑니다. 네. 우연한 기회에 일명씨 부부를 알게 된 여주인은 때때로 재고 옷들을 챙겨주곤 한다.
얘가 겨울 거라 예. 안감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사이즈는 좀 크실 거예요. 예. 근데 잘 고쳐서 입으시니까. 네네네. 예, 잘 고쳐서 입으시니까 너무 잘 만드셨어요. 깜짝 놀래 진짜. 어쩜 이렇게 여기다가 막 이런 것도 붙이시고. 아 진짜. 요거를 드렸는데 요거를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여기다 요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거 조끼를 만드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 옷을 주머니 만들고 제가 똑같잖아요. 이거 너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얻어가지고 예. 너무 아동복 잘 이거 고쳤어요. 얻어가지고 제가 입고 이어서 다 후원을 해주셔요. 너무 예. 잘 고쳐 입으세요 진짜. 예,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또 겨울 염치 거라, 없이 겨울 거라. 또 염치 없이 또 그냥 예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하시고. 근데 저렇게 챙겨주는 마음들을 내가 또 보면은 그래서 인사를 또 더 못 드려 또 정당한 가격을 주고 이래야 될 그 형편도 안 되지만은 내가 그저면 아내 옷 한 벌을 못 챙기는 적빈한 선비야. 모양새만 보기 좋지 실제 속은 텅 빈 적빈하고 누추한 선비. 외출 때마다 은희 씨가 갖고 다니는 가방. 내가 이렇게 나왔어 이거 주워서 이거 헌거를 했더니 이거 예, 누가 버리는 거를 주웠어요. 주워가 소중히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거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매니저가 들고 가야 돼 힘들어도. 바빠요 지금 문장님. 관광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이렇게 21세기를 걸어가는 조선의 선비 부부. 볼일을 보는 사이 어두워지고 말았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휴게소. 차를 세운 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외진 곳이다. 마침 가을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는데 이곳에서 뭘 하려는 걸까? 잠시 머뭇거리던 일명 씨. 야, 나 여기서 하룻밤 잘 내 집터예요. 아까 거기 옷까지 갈아입고 이곳에서 하루 묵겠다는데 별일 없이 이 밤을 보낼 수 있을까? 비까지 내리는 쌀쌀한 가을밤이다. 여정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여기서는 갈 길이 다른 두 사람. 금술이 아무리 좋아도 같이 못 가는 곳도 있다. 집 나와 웬 고생이냐고 하겠지만 이런 일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다. 아이고 시원하네. 나는 했어요. 이곳으로 온 건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서다. 형편대로 처지대로. 그럼 편하면은 그게 내 집이고 내 터고 보기 때문에. 아내한테 미안할 뿐입니다. 아내는 여자여 또 아내 얘기 없어. 이렇게 거친 생활을 하게 하니 그 또한 미안하고.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자식들과도 떨어져 홀로 살았던 은희 씨. 그 후 왜 이런 고생을 선택했을까?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음을 그 실패를 통해 배웠단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올곧게 자기 길을 가는 일명 씨가 크게 다가왔단다. 이게 나란히 자면 좁아. 엇갈려 자야 돼. 짐이 없으면 나란히 다정히 자야 돼. 누워서 잘 수 있게 개조를 한 차 안. 이렇게 객지에서의 하룻밤이 깊어간다. 다음 날 아침. 비록 산중은 아니지만 아침 운동은 반드시 챙긴다. 사람들에겐 재미난 구경거리.
그런 시선들에 괴념치 않는 것도 선비의 자세다. 가십시오. 오늘은 은희 씨가 운전석에 앉는다. 일명 씨가 피곤할 때는 아내 은희 씨가 교대를 해주곤 한다. 이번에 서울에 온 가장 큰 목적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곳에 있다. 도착한 곳은 율곡의 본가인 경기도 파주의 자운서원. 문 안 드립니다. 아유, 종친 회장과도 잘 아는 사이다. 여기 종친 회장님. 뭐 누가 되지 않도록 항문하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일단 다녀오세요. 예. 율곡을 롤 모델로 삼은 일명 씨. 저는 광산김 씨의 김장생 선생의 후손입니다. 광산김 씨 김장인데 율곡 선생의 1등 제자야. 저는 김 씨지만 덕수 씨에서 하시는 일에 참여해 주는 것도 예의고. 율곡을 추모하며 그 뜻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 문화제다. 일명 씨도 10년 전부터 이 행사에 꼬박꼬박 참석해왔다.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도록 노력하고 중학교를 중퇴한 뒤 인쇄소 등지에서 일할 때 책에서 율곡을 만났었다. 붓글씨에 정진하던 그를 선비의 길로 이끌어준 것도 율곡이었다. 특히 나라의 안위를 걱정했던 율곡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다. 다음에 들른 곳은 영종도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 이거 바구니나 뭐 담아. 칼. 이곳은 일명 씨의 삶을 바꿔놓은 곳이기도 하다. 둘째 동생이 병으로 죽고 첫 아내도 떠나버린 후 찾아와 머문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여기가 저 부모님 아우 산소가 있는데 그냥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바람도 거칠어서 올리는 제가 뭐 좀 정성이 부족할지 몰라도 이렇게 거친 곳에서 또 정성을 올리면 그것이 또 더 값지지 않을까요? 수목장을 지내서 무덤은 따로 없다. 일명 씨가 조선의 선비처럼 살아가는 데는 지난날의 아픔이 있다. 소년 시절부터 가장이었던 일명 씨는 35살에 결단을 내렸다. 동생들이 어느 정도 자립했으니 자신의 삶을 살기로 한 것이다. 배움의 한을 풀고 싶었을 때 생각난 것이 어릴 때 썼던 붓글씨였다. 그 후 몇 년 동안 이곳에서 글씨를 쓰고 책을 읽었다. 오늘 부모님을 배웁니다. 일명 씨가 부모님께 올리는 글이다. 이 글씨를 잊게 한 스승은 결핍이었는지 모른다. 종이와 붓을 살 돈이 없어 모래 위에 글씨를 쓴 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글씨도 없을 터. 아직도 부족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얻었나? 끝이 없어. 학문과인의 끝이 없어. 물론 이제는 얻으려고 한 것보다 얻은 것을 지키려고 그러지 굳이 뭐 새로운 뭐 그것은 하지는 않죠. 얻은 것이나마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그때 이 길을 찾지 못했다면 얼마나 더 방황했을까. 지금은 간데 없는 폭풍 같았던 시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곳에 오면 초심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요 시간 되면은 다 마치고 이제 이쪽에 여기 가서 이제 자려고 보면 춥기도 하고 이게 파도가 밀려오니까 그때 이 복받친 서름도 밀려오고 딱 지금 그 시간대고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무리 그때 노력을 했다가도 게으름을 많이 폈어. 어떻게 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오늘 회를 한번 먹을까 구이를 한번 먹을까 하고 노는 시간이 더 많아서 사실 공부한다는 핑계치고 자꾸 저쪽에 이쪽에 가서 이제 수십 번 들은 걸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는 은희 씨. 문안 드렸으니까 이만하면 이제 또 다음에 와서 하지 뭐. 공부를 더 시키지 못하는 걸 늘 미안해했던 부모님이 그리운 날이다. 밥을 식사를 하고 가세요. 다음 날 아침 집으로 가는 길. 밥 먹을 식당이라도 찾는 것일까? 이제 물 한 개 오르는 거 보소. 매번 좋은 곳만 아 그럼 이 사람은 됐어. 어거거거거거 감사한 하루 또. 들판 가까운 농로에 차를 세운 일명 씨. 왜? 조금 어? 벌레가 났네. 벌레가 오래 다녀서 그런가? 차에 늘 싣고 다니는 쌀자루다. 아 파괴미 났구나. 이 나온 오래돼서. 차에 가야 다닐 때는 박예미가 그러면 벌레가 많이 났네. 이제 생기네. 차 안에 너무 오래 놔둔 탓인가 보다. 예, 어떡해요. 그것도 소중한 게 쌀인데 벌레가 나도 그냥 먹어요. 아유, 아니 전번에는 안 그렇더니만은 자네 잘못은 아니니까. 휴대용 연료도 준비해 갖고 다닌다. 안전하게 놓고. 아유 나 무서워. 뭐 겁 많은 아내 대신 이런 일은 일명 씨 담당이다. 하루 숙박비를 아끼려고 휴게소 신세를 지고 한 끼 밥값을 아끼려고 길 위에서의 식사를 준비하는 부부. 이제 끓이면 먹으면 돼. 집에서 싸온 소박한 반찬에 국 대신 라면까지. 쌀은 저렇게 벌레 먹어서 안 좋아도 아이고 없어서 못 먹어요. 맛있으니까 벌레가 먹는 거야. 샘나서. 꿈보다 해몽이다. 미안한다. 행여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까 봐 그게 걱정이다. 미안함에 손까지 흔들어준다. 나무에 지금 이렇게 매달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런 저 인심전 나 그냥 너무 하여튼 복 받으시고 뵙게 고맙습니다. 이리 오세요. 내가 문안을 드려야겠네. 안돼 안돼. 일이 넘어갈 수는 없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람이 내 문안 드려. 어머머. 자 우선 세상에 이 귀한 거를 자 아니에요. 소인 이 고맙습니다. 울타리 남아. 네, 오늘은 지나는 길이니까 이렇게 문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복 많이 받으세요. 청국장 끓여서 네. 밥 한 그릇 대접해 드릴 테니까 아, 네. 꼭 오세요. 꼭 네, 오세요. 네. 네. 또 농사채를 내가 와서 도와드릴게요. 놀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잠시 머물다 가겠습니다. 부부가 식사하는 걸 보고 사과를 챙겨준 이들. 감사합니다. 네. 처음 본 사람이 베풀어준 마음이 고맙다. 여보시게 또 챙겨준다. 가봐 사과 받아. 저런. 털이 와야 따는 건데 그냥 맛은 좀 들었어요.
고생을 하시고 네. 예,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아유. 이런 인정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니. 이야, 이 사과 빛깔이고 세상에 이 사과가 그냥 맛이 있는 게 아니야. 저 마음 지나는 나그네 알지도 못한 나그네에게 베푸는 그 정이 있게 더 맛있을 거예요. 이야, 믿어주셔서 감사하고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니시면 건강하게 잘 다니시면서 아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2박 3일의 나들이를 마치고 산중으로 돌아가는 길. 다 와가는데 뭐 잘 잡어 뭐 준비하고 그래요. 내가 바로 또 꼭 잡고 떨어뜨리지 않도록 아이고 힘이 없어서 차가 무거운 데다 짐이 뭐 떨어졌나 봐죠. 뭐가 지금 차의 밑바닥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25년 사용한 고물차로 험한 길을 오르내리기가 만만치 않다. 무리가 된 거에 험한 길 올라오면 안 되는데 뭐야 이게 부를 게 아니야? 짐도 많은데 여기서 멈춘다면 낭패다. 그래도 올라가야 할 텐데 큰일 났네. 가까스로 올라가는 데는 성공했다. 얼마나 걱정했었는지 진땀이 다 난다. 어이구 여기까지라도 와야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어디가 또 올라다니지 말아야 하는데 무거운 짐 가지고 근데 어디가 그렇게 또 고장이 났을까? 그나마 또 에헤 발 빠른 은희 씨. 우리들 아하 이거 누군가 이거 차 소리 듣고 왔어. 에헤 우리 몽실이 오냐 저 오냐 아무도 없는 산중에서 우리 몽실이 이거 며칠 만에 본다고 이 야단이다. 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다 보니 한 번 외출하려면 짐이 한 보따리다. 집이 있는 데까지는 차가 갈 수 없는 상황. 도시는 도시의 어떤 좀 여기 오면 또 여기 현실에 맞게끔 벗어 제끼고 일꾼도 되고 남꾼도 돼야 되고 등에 짊어진 짐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있었을까. 돌아보면 한 번도 삶은 가볍지 않았다. 여기 내려갔다 큰일 나 못 올라가. 여기 더 미끌려. 그러니까 농사 여기 땅 주가는데 아유 엄청 농사지고 트랙터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산중에 사는 이유. 고요함도 좋지만 텃밭을 가꿔 자급자족할 수 있어서다. 오늘은 산중의 집이 더 반갑다. 아이고 그래도 아이고 내 집이 제일 좋지 그래도 아이고 어디 뭐 크게 별일 없는가 모르겠네. 아이고 바람도 많이 불었구나. 낙엽도 그냥 샘물에 물 낙엽이 또 다 들어갔나? 샘도 이제 아이고 좀 청소를 해야 될. 비가 많이 왔구만 2, 3일 사이에 바람도 심했고 막 그래서 다행히 뭐 별일 없었는지 여기저기 안부를 살피는데
저놈들 이상이 없었는데 소리가 없네. 덕자야, 영자야, 허허, 저 소리가 없네. 엄마, 이 그냥 그렇게 삐쳤는가? 삐쳤어? 저런 다행이거든. 다행히 별일 없는 듯하다. 민자, 영자, 예자, 정자. 그렇지, 다 있구나. 다행히 고맙네. 가자. 밥 먹자. 모여라. 이리 와. 흥분해가지고. 이곳저곳을 떠돌던 일명 씨는 가서 태어나서 7년 전 은희 씨를 만나면서 이 집으로 들어왔다. 흥분해 태어나. 지인이 쓰던 오래된 집에 몸만 들어와 살았다. 산중 생활이 가장 불편한 사람은 살림을 해야 하는 은희 씨다. 삼시세끼를 차리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다. 설탕 조금 하고 소금하고 이렇게 조금 절가 넣는다 하죠. 너무 그냥 고춧가루가 빨간 거 이런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얗게 그냥. 형편이 빠듯해서 주로 텃밭에서 거둔 작물로 반찬을 만든다. 수도 없고 그냥 산에서 나오는 물이라서 그냥 365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밤에 잘 땐 또 물 넘어올까 봐 그냥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고. 산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서 쓰고 있다. 아끼지 않으면 어디서 돈 안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또 제가 벌러 가야 되잖아요. 있는 한도에서 그냥 생활하고 훈장님 이제 식사하시면은 화장지 딱 세 눈금 눈금대로 띄어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다 제가 짰어요. 짜가지고 이렇게 행주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을 이런 것도 다 주워다가 그냥 다 닦아가지고 하고. 몇몇 행사에 초대를 받는 것 말고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 그러다 보니 아끼는 데는 도사가 됐다. 시장하시겠어요? 낮에 국수 잡수시고. 은희 씨가 쌀을 씻어다 주면 밥을 하는 건 일명 씨 몫이다. 보다시피 지금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까지의 과정이 거친 남성들의 몫입니다. 불을 지피는 순간이 여성들이 하기에는 참으로 거칠고 어려운 일이에요. 옛부터 치산, 치수라는 말이 있어요. 치산, 치수, 치불. 이 세 가지를 잘 다스려야 돼요. 산과 물과 거기에 불까지 잘 다스려야 한단다. 금방 온 게 아니고 알았습니다. 일명 씨가 평범하게 살았다면 생활은 지금보다 좀 안정이 됐을지 모른다. 하지만 마음이 시키는 대로는 못 살았을 것이다. 이런 삶을 인정해준 아내를 만난 것도 복이다. 맛있어요? 됐어요? 다행이네. 맛있어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 누르먹고 잡수시겠어요? 어우, 내가 이거 어저께 그 집에 오면서 양평에서 고슬고슬한 반찬들은 모두 나물과 채소뿐이지만 정성이 담겨 있다. 비빔밥용으로 했구만 오늘 저녁은. 그래서 가지수 가죠. 나도 비벼보고. 아이고. 누추한 선비의 삶을 자청했기에 불평하지 않고 자족해왔다. 은희 씨도 이런 삶이 지금은 편안해졌다. 형평과 처지대로 굴지 올거니 어유. 누구와 비교하지도 누구를 부러워하지도 않는 삶이다.
다음 날. 가을은 자연에 감사할 일이 참 많은 계절이다. 이야, 잘 익었다. 결실은 언제나 뿌듯하다. 에헤, 잘 됐네 아주. 흐흐. 단내가 그냥 슬슬. 호박씨도 볶아 먹으면 맛있잖아. 산중에서는 버릴 게 없다. 이제 그건 이제. 있는데도 향내가 아주 그냥. 붓글씨를 쓰고 소학과 중용을 읽는 선비지만 집안일도 척척한다. 덕분에 은희 씨 일이 수월해진다. 손 조심해. 혼자 외롭게 살았던 은희 씨가 바란 건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 그래야 빠르게. 힘드는 건 훈장님이 하시고 힘 안 드는 건 제가 하고 못해요. 제가 힘드는 건. 그러니까 3분의 2를 하신다니까 3분의 2. 마당새를 옳시다. 이제 뒷정리는 제가 좀 그걸 했죠. 이렇게 말려두었다가 겨울에 호박죽을 쑤어 먹곤 한다. 한 일주일 정도 두면 이 물기가 말라 이제 날씨가 좋을 경우에 일기가 좋을 때 그러면 약간 이제 물기가 마르니까 그때 이제 철사나 그래갖고 안쪽에다 줘. 그거 있잖아요. 안쪽에다 싹 해놓으면 천장에다 걸어놓으면 이제 말로. 이게 요 단계가 제일 어려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 그게 이제 이 환경과 처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비법이죠. 이직에 그래야 몇 번 실패를 봤어 이게. 그 일손도 많이 가고 초승달 같기도 하고 보름달 같기도 하고 임의 얼굴이냐 이게 도대체 순이의 얼굴이냐 첫사랑의 얼굴이냐. 이것도 요긴한 음식 재료다. 호박 요리 중에 수십 가지가 있는데 제일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이 요리 봐. 그냥 아내의 요리에 따라 진짜. 그 중에 하나인데 이 방법은 부드러운 속살만 모아놓았는데 요맘때 1년에 딱 한 번 먹는 거예요. 요때 수확했을 적에 요때 이 맛을 제일 가장 맛이 좋은 때는. 배불렀구만. 소금을 조금 넣었어요. 긁어놓은 호박 속살에 밀가루와 소금을 약간 넣고 반죽을 한다. 자연에서 나고 우리가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기간은 이 겨울. 네. 조금 이제 조정하기가 힘들죠. 이것도 고르기가 떨어졌다고 이 훈장님이 이렇게 달아주신 거예요. 요 못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열고 이랬는데 이걸 이렇게 매달아 주셔가지고. 아주 고소해요. 이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다른 데서는 맛보기 힘든 음식. 그래 좀 상황이 좀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 또한 먹을 것 부족한 산중 생활에서 더 빛을 발하는 별미다. 노란 빛깔에 잘 익은 호박덩이 하나 붙여들고 함께 따던 산딸기 이 곱게 물든 붉은 술잔을 들고 보니 어느새 내 인생도 붉어지는 듯 이 마당에 멍석 깔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았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속 걸고 밥 지었으니 이만하면 되지. 안 그러신가? 맛은 어때요? 맛이 나니까 이렇게 그지. 나오지? 맛이 없으면 전혀 뭐 서비스 나도 없어. 밀가루 많이 넣지 않았어요? 아이 많이 넣으면 안 되지. 네, 순수한 호박을. 아, 맛있다. 작년에 먹어보고.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은 부부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날 오후 종이를 들고 나오는 은희 씨. 며칠 전 서울에서 사온 부채도 꺼낸다. 글씨를 쓰려는 것이다. 방 안은 습기가 심해서 일명 씨는 글씨를 쓸 때 꼭 마당에 자리를 잡는다. 됐어. 25분, 6분은 가야 돼. 그 말 안 하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기왕 하는 거. 그 말 안 하고 뭐 입으로 까먹어요 꼭 사람들. 한자 한자에 정성을 다하는 일명 씨. 울퉁불퉁 고리진 부채에 쓰는 일은 몇 배 더 힘들다. 인자, 덕, 지광. 어진 사람은 덕으로 빛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채를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 꼼짝도 하지 않고 쓰는 걸 보면 대단한 체력과 집중력이다. (30개) 배양이 처음은 보통 잘하게 돼요. 잘 쓰고 오지만 나무리 30개 쓰던 마지막에 엉망이 많아. 그게 필력의 마지막 배양을 해야 돼. 내가 30개를 써야 되는 필력을 나눠서 써야 된다. 옥출산이라고 쓰는 일명 씨. 고향에 있는 산 이름이다. 그가 졸업한 오산초등학교라는 글씨도 보인다. 일명 씨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초등학교 시절이다. 벗어나서 그 추억을 되새기며 쓴 글씨다. 뭐라고 있어? 옥출산 벗더라. 아 글씨는 나와? 예, 글씨 나와. 보여 글씨가? 예. 그러면 일단은 이제 표현이 했고 구도는 이렇게 딱 와서 이제 구도도 괜찮네요. 아 그러세요? 네. 아유 제자님, 아유 그래. 이 동창들은 매년 뭐 그로 동창을 친목회를 해서 1년에 한두 번씩 꼭 동창생 모임을 학교 모임을 이제 가는 거라서 이미 아닌데 나는 거기에 빠졌었죠. 50년 세월에 이 강원도 여기까지 기간 이곳에 찾아오겠다고.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둥둥 뜬 일명 씨. 지게에 사다리까지 얹고 어디를 가려는 것일까? 친구들이 여기서 참 온다 이 말씀. 10년 동안 친구들을 못 만나셨으니까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진짜 일자 명자라 합니다. 자, 네가 종암이냐? 고생을 얼마나 했건지 생각했어. 가려면 빨리들 가. 안 가려면 여기서 나고 살고. 이 산중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게 필요죠. 그 전에 몽돌이도 앞으로 아무리 가출해도 편지 한 장이라도 써놓고 가야지. 음식아!